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70세 이상 노인의 80%가 위험한 뇌 질환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두개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건망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착각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학자이며 지난 23년간 노화되는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 병원에서 4,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저는 이 조용한 전염병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안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턱 옆쪽을 만져보십시오. 귀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거기에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뻐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로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머릿속에 안개에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까? 열쇠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할 때 답이 즉시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긴급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력 문제를 보고 치매라고 말합니다. 혼란을 보고 알츠하이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짜 문제, 지금 여러분의 뇌를 공격하고 있는 숨겨진 적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천히 수축하면서 기억 중추에 생명을 조르고 있는 미세한 혈관들로 인해 발생하는 뇌로 가는 혈류 감소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 소중히 여기는 모든 기억, 경험하는 모든 명료한 순간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이 미세한 혈관들이 천천히 막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불가피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특정한 습관과 결핍 때문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75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대여시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분,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꼭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뇌로 가는 적절한 혈액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단 3주 만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력과 명료한 사고를 담당하는 뇌부위로 즉시 산소 전달을 증가시키는 3가지 구체적인 아침 습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했는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돕는 간단한 저녁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수천 명의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73세이며 지난 42년간 인간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며 바로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80%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심각한 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증상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손주들과 이야기하지만 두개골 안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십시오.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벽을 만지거나 의자를 잡아야 했습니까? 이제 다시 앉으셔서 3일 전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혈류입니다. 구체적으로 뇌의 미세한 혈관들이 수축하고 줄어들고 작은 문들이 하나씩 쾅 닫히듯 막히고 있습니다. 닫히는 모든 문은 수천 개의 뇌세포로 가는 산소를 차단합니다. 그 세포들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은요. 이것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그 시간은 바로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6세였습니다. 예리한 정신, 활동적인 생활 방식, 매일 아침 5km를 걸으셨습니다. 딸이 그를 데려온 이유는 한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2번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에 대해 웃으셨습니다. 그 나이에는 누구나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연류 스캔을 찍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해마, 즉 뇌의 기억 중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42%의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필요한 전기의 절반만으로 집 전체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빛이 깜빡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지만 자신은 평평한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20%입니다. 하지만 무게는 고작 1.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혈류량이 10%나 15%만 떨어져도 뇌는 어떤 기능을 멈출지에 대해 끔찍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기 기억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공간인식 능력입니다. 그 다음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의학계는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뇌에 새로운 혈관을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기억력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낱말 퍼즐을 풀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수술 없이, 위험한 약물 없이, 부유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비싼 치료 없이 좁아진 혈관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찾은 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혈관 수축은 3가지 특정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 잘못된 종류의 식이지방으로 인한 혈관벽의 만성미세 염증입니다. 둘째, 수면 중 림프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사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저조차도 놀랐는데
턱 근육의 만성 긴장이 경동맥을 통한 혈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주면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를 조르고 있는 두 번째 핵심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연구 끝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 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축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뇌에는 400마일이 넘는 혈관이 있습니다. 400마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매 순간 모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뇌 스캔을 검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사람들의 82%에서 이 작은 혈관들이 30%에서 50%까지 좁아져 있었습니다. 기억 중추에 도달하는 혈액이 30%에서 50%나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뇌졸중 같은 막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활한 것입니다.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고 수축된 것입니다. 거의 막힌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방울은 통과하지만 정원의 대부분은 갈증으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세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이 수축을 일으킬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원인이 있으며 세 가지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관벽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흰쌀밥, 흰빵 또는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한 튀김을 드실 때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부어오르고 좁아지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68세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분이 손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염증 수치는 정상의 5배였습니다. 5배입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라면과 떡볶이를 드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산화질소 생성의 감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게 이완하고 넓게 열리라고 지시하는 분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것을 점점 적게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전구체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감소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과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혈관은 수축된 상태로 꽉 조여진 위치에 고정되어 뇌를 굶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것은 저조차도 놀랐는데 턱과 목 근육의 만성 긴장입니다. 네, 신체적 긴장입니다. 턱 근육이 조금이라도 움켜쥐어져 있을 때,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목 양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과 경정맥을 압박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여감력을 만듭니다. 저는 심각한 인지 저하를 겪는 환자들의 74%가 턱관절 문제나 만성 목 경직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이 연관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74%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뇌를 위한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좁힙니다. 산화질소 부족으로 혈관이 좁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턱과 목의 긴장이 주요 공급선을 압박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순환을 너무 서서히 막아버려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방에 들어갔는데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거나 딸을 보는데 3초 동안 무섭게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혈류는 두 가지 파국적인 일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첫째,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을 얻지 못합니다. 뇌세포들은 느린 동작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매일 뇌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몇 달 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집에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이 독성 축적이 결국 심각한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황금 시간 안에 잡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에 뇌 건강을 변화시킬 세 번째 핵심 아침 습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 동안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방법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하는 5분 턱 이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강남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찰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기억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83%가 턱 근육에 만성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턱은 측두하악 관절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절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에서 2c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근육들이 특히 수면 중에 계속 수축되어 있으면 이 혈관들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어 기억 중추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귀 바로 앞에 있는 턱 관절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긴장되어 있나요? 입을 크게 벌릴 때 소리가 나나요? 만약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뇌의 혈액 공급을 감싸고 있는 숨겨진 지혈대를 두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밤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이 모든 긴장이 턱 근육에 저장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6시간, 유법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혈관들은 수축되어 있고 산소 공급이 감소되어 있으며 머리가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오신 74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고 자신이 다음 차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즉시 그녀의 턱이 꽉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 긴장을 풀려고 하는 중에도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했고 3번의 뚜렷한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바로 그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아침에 더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안에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3개월 안에 그녀의 딸이 감사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고 날카롭고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앉기도 전에 턱 관절의 손가락 끝을 올려놓으세요.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10번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뒤로 10번 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5초 동안 유지합니다. 닫습니다. 이것을 4-5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데 각 방향으로 10번씩 합니다. 이 전체 동작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은 밤새 쌓인 근육 긴장을 수동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혈관들에게 열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즉시 전두엽, 해마, 기억과 명료한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영역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토콜 전후로 초음파 영상을 촬영했고 혈류량의 증가가 몇 분 안에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조금 나아진 느낌을 받은 다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양치질만큼 자동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밤 무의식적인 긴장 후에 이 일관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턱은 뇌의 혈액 공급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열어두면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겨있게 내버려두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소를 천천히 굶기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내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3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제가 황금 10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즉시 침대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저는 이 실수를 매일같이 봅니다. 노인 환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즉시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잠을 잘 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뇌혈류량이 깊은 수면 중에 거의 30% 감소합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그 중요한 첫 순간 동안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깨어난 후 첫 1시간 안에 낙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누워 있으세요. 천천히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발목을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 그런 다음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리세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주먹을 쥐었다가 펴세요. 누워있는 동안 3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침대 가장자리에 3분 더 앉아 있으세요. 이 3분 동안 목 회전 운동을 하세요. 머리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5번 하세요.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목뼈를 통해 뇌로 직접 가는 척추 동맥을 활성화합니다. 총 6분 후에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것이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를 방지하고 하루의 첫 순간부터 뇌가 적절한 산소를 받도록 보장하는 황금 10분입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따뜻한 물 프로토콜입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대략 1000 정도로 드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한 아침 혼란과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2시간 동안 방향 감각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보니 더 빨리 잠을 깨려고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얼음처럼 찬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찬물이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는데 뇌의 미세한 혈관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미세한 혈관들이 수축하면 혈류가 감소합니다.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뇌가 힘들어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미지근한 물 300ml, 일반 컵으로 1컵 반 정도를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혼란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루를 위해 순환계 전체를 준비시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에서 어째서인지 무시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거부감을 봅니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흰죽도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세포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전달자입니다. 음식 없이 8시간을 자고 나면 아미노산 수치가 고갈됩니다. 아침에 밥이나 빵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정신적 명료함도 함께 떨어집니다.
아침에 최소 2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3개입니다. 또는 두부 100g에 고등어 통조림 반 캔입니다. 또는 무가당 두유 200ml의 견과류 한 줌입니다. 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78 최씨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단팥빵과 커피만 드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상당한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든 상관없이요. 2달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40%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년 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실망시키는 부분이고 정확히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로 가는 적절한 혈류를 회복하는 4번째 핵심 요소는 너무 단순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다 처음 발견했을 때 제 자신의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이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연구팀에게 3번이나 결과를 검증하게 했습니다. 수면 중 신체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척추동맥이고 매일 밤 주무시는 동안 머리와 목을 어떤 자세로 두느냐가 그 동맥들이 뇌에 최적의 혈류를 전달하는지 아니면 8시간 내내 부분적으로 압박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억 중추에 8시간 동안 산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밤마다, 해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70살 이상 환자분 2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비디오 카메라로 수면 자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개 이상의 베개를 사용해 머리를 극단적인 각도로 높인 분들은 최적 자세에 비해 뇌혈류량이 17%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정확히 그 부위인 햄에 도달하는 산소가 17%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겁나게 한 건 이겁니다. 제 환자분들의 73%가 엎드려 자거나 목을 한쪽으로 비튼 채로 밤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우리가 지속적 동맥 압박이라고 부르는 걸 만듭니다. 정원용 호스를 8시간 내내 꼬집어 놓고 왜 식물이 죽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6이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초기 치매가 있다고 확신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날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셨습니다. 딸분이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겨우 18개월 만에 너무 빠르게 악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진찰 중에 이씨 할머니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무세요? 심한 어깨 통증이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엎드려서 머리를 왼쪽으로 심하게 틀고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깨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자세였다고요. 2년 동안 매일 밤 뇌로 가는 최적의 혈류를 차단한 겁니다. 저는 약을 하나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가르쳐 드렸고 6주 만에 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요? 안개가 걷혔다고요?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함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웃으신다고요? 6주 만에요.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을 중립 정렬 상태로 유지하는 베개 하나를 받치고 등을 대고 눕거나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합니다. 목이 앞으로, 뒤로 또는 양쪽 어느 쪽으로도 굽혀지면 안 됩니다. 척추를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고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세요. 급커브도 없고 막힌 곳도 없이요. 코골이나 다른 문제로 절대 등을 대고 잘 수 없으시다면 옆으로 누우세요. 하지만 목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서 넣어 중립적인 곡선을 유지하세요. 목표는 척추동맥을 활짝 열어서 밤새 뇌의 모든 기억 중추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최대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수면 중에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바로 그때 청소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 혈류가 제한되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바로 그 단백질들을 뇌에서 배출하는 것도 방해하게 됩니다. 독을 안에 가두는 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6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턱 긴장과 뇌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말을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오후의 브레인, 포그를 설명하는 빠진 퍼즐 조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던 중 저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문제와 혼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환자들은 거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턱의 힘을 빼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 측면에 강력한 근육인 교근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턱 옆면을 만져보세요. 광대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보세요. 딱딱합니까? 팽팽한 밧줄처럼 느껴지나요?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턱을 계속 악물고 있을 때 머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에 산소를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측두동맥이 이 턱 근육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이 근육들이 몇 시간 동안 수축된 채로 있으면 마치 누군가 정원용 호스를 밟는 것처럼 이 동맥들을 압박합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부위인 해마로 가는 혈류가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산소가 40%나 적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이씨 환자를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그녀를 요양시설에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계속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열쇠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녀가 너무 세게 이를 갈고 있어서 진료실 건너편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턱을 만졌을 때 그녀는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턱 긴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그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간단한 이완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2주 만에 그녀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한 단계도 잊지 않고 식사를 완전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다시 자신의 약 복용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죽어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턱 근육에 의해 목 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중 수년간의 이갈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나쁜 자세, 심지어 잘 맞지 않는 틀니까지 모두 만성적인 턱 악물기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이 긴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뇌가 산소를 갈구하는데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제가 턱 이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혀를 입천장, 앞니 바로 뒤에 놓으세요. 이제 혀를 거기에 둔 채로 어금니를 분리하세요. 입은 다물고 있지만 위아래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상태를 30초간 유지하세요. 턱이 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로 혈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1번, 그리고 자기 전에 다시 이것을 하세요. 3일 안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후에 더 명확한 사고를 보고합니다. 2주 안에 이전에 놓쳤던 이름과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저 30초의 의도적인 이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니를 착용하거나 제대로 맞지 않는 치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배가 됩니다. 잘 맞지 않는 틀니는 하루 종일 턱을 부자연스러운 위치로 강제합니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앞으로 2주 안에 치과를 방문하세요. 박 박사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턱 정렬 문제를 확인하라고 보냈다고 말하세요. 이것은 미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위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성을 빼앗기기 전에 이 조용한 전염병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아침에 3가지 순환 활성화제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3가지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입술에 다른 어떤 것이 닿기 전에 미지근한 물 정확히 2잔을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수축된 혈관을 즉시 확장시키고 수면 중에 축적된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턱 이완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 귀 바로 앞, 턱 관절에 손가락 끝을 놓고 편안할 만큼 최대한 입을 천천히 열었다 닫기를 10번 하세요. 각 열림을 3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측두 동맥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것만으로 며칠 만에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최소 20g이 필요합니다.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또는 두부 2모입니다. 뇌는 밤새 발생한 미세혈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이 단백질이 즉시 필요합니다. 둘째, 오후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천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고 혈관이 가장 반응이 좋을 때 15분 동안 걸으세요. 산책이 아닙니다.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적 있는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2분마다 분 동안 어깨를 뒤로 5번 돌리세요. 이 특정한 조합은 뇌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며 그 효과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셋째, 저녁 정리 루틴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모든 화면 시청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치유하려는 미세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대신 10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4번 숨을 들이마시고 4번 참고 입으로 6번 내쉬세요. 이것을 20번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 제가 연구하는 동안 저조차 놀랐던 비밀인데 머리와 목이 만나는 뒷머리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손끝을 사용하여 양쪽을 각각 3분씩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수동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추가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매일 토마토를 드세요. 라이코펜은 그 미세한 혈관을 직접 보호합니다. 호두는 매일 6개에서 8개, 기름진 생선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된장입니다. 국에 한 숟가락 넣으세요. 특정 효소가 뇌를 손상시키기 전에 단백질 덩어리를 녹입니다. 오늘 밤 당장 버려야 할 음식들입니다. 찬장에 있는 모든 라면, 나트륨 수치가 며칠간 지속될 수 있는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흰 빵, 혈당을 급등시켜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에도 소금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재정을 다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3개월 후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하는 매 순간마다 더 많은 혈관이 수축되고 더 많은 단백질이 축적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쓸 때 여러분은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입력하는 여러분의 손가락은 여러분의 책임감을 유지시켜줄 동일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삼촌과 이모님들, 이웃들이 가족의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름으로써 누군가의 전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용한 전염병에 대해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독립성, 여러분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은 이 간단한 단계들을 실천할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뇌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박 박사의 3가지 아침 습관 중 어떤 것을 내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인지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